아니 그 트럼프가 회담 직전에 그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그러니까 단어들이 살벌해요. 뭐 숙청, 혁명. 나는 그런 나라에서 뭐 사업할 수 없다. 네.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매우 잔인한 습격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한다고 들었다. 뭐 이런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저는 불과 거기서 예. 주목 안 하는 단어가 저는 이걸 나는 용인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세게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특황상이니까. 그러니까 용인할 수 없다. 우리 김종인 위원께서는 이 글을 올린 뭐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오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번에 되게 잘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게 이게 한국의 극우와 그러니까 미국의 마가를 통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이상한 정보를 지금 뭐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라는 봐야죠. 게 예. 이제 사실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어떻게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세이브를 됐는지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선이 있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되는 동안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그 우리 최혜병 특검이 있었잖아요. 예.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이제 뭐 그 임성근 사단장을 뭐 구명 로비 의혹했다고 그래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랑 이영호 목사님을 같이 추대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냥 기독교 라인을 타고 한국 구구가 이제 마가렛 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상한 정보를 쏟는 그 루트가 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뭐 한겨레 취재 결과로 나온 기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매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담 직전에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두고 왜 가는 거야? 비서실장은 보통 대통령 순방할 때 그 내부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비서실장까지 간다고? 뭐가 잘못 돌아가나 보다.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마가 세력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공산주의자고 또 아주 음모론성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됐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상회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고 이것에 이 마가라는 것을 그 전략적으로 세팅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 카운터파트로 강훈식 실장이 갔다.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그 보도가 굉장히 사실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그 강훈식 실장이 나중에 브리핑을 하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오늘 저기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그 이제 본인이랑 수지와이스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랑 그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트럼프의 문고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가는 여러 인사라든지 사람이나 정보를 이제 수지와이스를 통하지 않고는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회담 전에 수지와이스랑 만나가지고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제 그 수정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했고 이제 그 정보가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오해가 풀린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만약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그 수지와이스랑 우리 그 강훈식 실장이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지와이스는 굉장히 백악관에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믿고 다른 사람이 많고 이 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거를 제거하자. 이런 거를 구축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고 굉장히 잘한 거죠. 그 수지와이스라는 그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을 이렇게 전략통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정신적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 이게 지금 앞서 우리가 국민의힘 새 당대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과 미국 내에 있는 극우 세력 간에 이게 뭔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이번에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 이번에 이거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글이 올린 다음에 그 고든창이라고 그 한국에 뭐 와가지고 뭐 세종연구소에서 부르고 그 극우 변호사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었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자기 SNS에서 퍼 날리고 이제 이재명 끝났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뻔히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분노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정보가 왜곡돼서 들어가는 거는 뭐 그 전부터도 우려를 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저는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고 생각 안 한 게 결국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그냥 루머라고 바로 그냥 인정하고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재명 이 두 인물 모두 자신의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한편의 리얼리티 쇼 같았어요. 토크쇼 같은. 티키타카가 잘 되고. 그렇죠. 트럼프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손님으로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순간적인 대답을 응수를 잘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느꼈었는데 그 저변에 흐르는 게 아주 극우적인 사고와 극우적인 정보, 혹이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들이 정보를 소스로 제공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가짜 정보들이 들어간 건 맞는데 빨리 털어내는 걸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어젯밤에 있었던 그 소동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수청이니 예.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느껴지죠. 상당히 무례한 발언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트럼프식의 협상 전달의 전략이 전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깜짝 놀래켜 놓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더 가져가는 이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정신을 어떤 얼을 빼놔가지고 아마 어제 저기 대통령실 나이가 완전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거 났을 얼마나 때는 놀랐겠어요. 그거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그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는 거죠. 야, 이거 한번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 극우 세력들이 소위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면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극우적인 소스, 가짜 뉴스나 뭐 왜곡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걸로 계속해서 여기서 무슨 집회 시위를 한다든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심평 변호사 얘기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이재명 정권 1년도 못 간다 뭐 이랬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얘기들. 예. 그게 이제 그냥 한국 사법 체제에서 1년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그런 쪽에 기대를 바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방치하기에는 이렇게 치면 내란이 안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끊어야죠. 예, 네. 여기서 제가 저는 트럼프가 이 막 그런 갑자기 숙청 이런 거 올리고 그 몇 시간 전에 그런데 그게 몇 시간 전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났기 때문에 3실장이 막 날아가고 그렇죠. 대통령은 뭔가 접수가 되겠죠. 일본 갔는데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본질은 장사꾼이거든요.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평생. 무슨 정치적으로 극우하고 사상적 교류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미국의 극우를 대표하는 어떤 사상 집단은 요새 이름이 없어졌지만 네오콘이잖아요. 예. 그거는 시카고 학파예요. 학문적 배경이 있는 거라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이걸 이용할 뿐이야. 무엇에? 미국이 돈을 먹는데 돈을 따져봐야 돼요. 대해서. 저는 김용범 실장이 아까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또 털렸구나. 김용범 실장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1,500억 불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별도다. 그럼 별도인지 저도 알았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이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틀린다. 3,500억 불이라는 게 지금도 애매하게 말하거든요. 김용범 실장은. 그런데 3,500억 불은 쉽게 말하면 캐시를 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갖고 와 이거야.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주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돈을 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 백악관 대변인, 레빗 대변인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채를 빚잔치 한다, 갚는다. 그거 다 머리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소유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어디에 투자한다 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90% 이익은 미국이 먹는다.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김용범 실장이 하는 말이 그분은 경제 관료니까 FDI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것도 설명도 안 해. 그게 해외 직접 투자라는 뜻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제 경영에 놓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1,500억 불 별도로 하는 거는 즉 해외 직접 투자 그거는 그 공장이나 부동산이 삼성 거예요. 고용은 미국 사람 고용하지. 그 미국이 좋은 거지. 미국에 세금 내줘. 순이익 남는 거 세후 순이익 이건 삼성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FDI야. 이건 전형적인 기업들의 투자. 그게 아니고 3,500억 불은 정부가 돈을 갖다 바쳐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해석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금액이나
실제 디테일하게 집행되는 내역들을 보면 뭔가 손해 보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동 발표문이랄까요? 이런 어떤 서류 형태로 뭐가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서류 형태로 나온 게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한국과 이제 우리 정부가 설명한 거는 그냥 3,500억 달러를 그래 우리가 알로 캐시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이렇게 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보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부분이 있고 대출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묘한 게 저도 어느 정도는 우려를 공감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를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김영범 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MOU를 그러니까 그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렇죠. MOU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양해각서를 쓴다. 네, 그러니까 그 MOU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고 좀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 치열한 그 협상이 지금 무의미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랑 입장이 똑같은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아마 택을 좀 짜고 그게 최소한 우리가 이제 부담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대로 3,500달러를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그냥 캐시로 주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거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간의 합의라도 4인 간의 합의면은 법원이 강제하잖아요. 국가 간의 합의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이거 시행이 할 수가 없고 그건 뭐 거의 네네 불가능합니다. 삥 뜯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돈을 지금 달라 하는 차원의 어떤 논리가 아니면 우리가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버텨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미국에다 투자해라, 미국에다 돈 써라라는 얘기가 뭐 일본, 뭐 우리나라, EU 등등 그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과의 이 대화에서 한국하고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북한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보면 먼저 이 이슈를 꺼냈어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변호사님 말대로 그 좀 약간 뭐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번 회담에 성공했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진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대북 정책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를 이제 선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미국에서 좀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기자들이 쓰는 말로 쪼찡 칭찬을 막 이렇게 아부 발언을 하더라고요. 칭송을 했죠.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을 하니까 뭐 피스메이커고 뭐 성과가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노벨상에 대한 또 그분의 어떤 집착과 어떤 그런 명분과 어떤 그런 허영심을 자극을 하니까 트럼프 아주 해맑게 웃던데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스무스하게 풀렸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공감한다. 전에 정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식의 흡수통일보다 훨씬 낫다. 자기도 공감하고 자기도 김정은 또 만나고 싶다.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 만났을 때 기자회견도 같이 했었다. 아마 김정은은 기자회견 처음 해봤을 것이다. 뭐 이런 뒷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를 해서 우리 보수 세력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어떤 지지를 얻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 김정은 의원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의 어떤 관여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언까지 끌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 정책의 차원에서 보자면 물론 구체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10월에 이제 에이펙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한반도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떠오를 테고 뭐 옛날 뭐 싱가포르 생각도 날 거고 뭐 하노이 생각도 날 거고 이럴 텐데 향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릴 때 기존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올랐을 텐데 이재명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뭐 또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아무튼 인상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밤 사이에 있었고 그 뒤에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나오면서 더 이게 풍성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지 한 가지 지금 우리 전문가 오셨는데 저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 문제, 시진핑. 어제 제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들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내가 조만간 시진핑 만나러 가는데 내 전용기에 같이 타고 가자. 기름값 아끼고 좋잖아. 네, 그 얘기 있었습니다. 이게 카풀이 아니라 이제 에어플레인 풀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 전략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내 옆에 타서 내 옆에서 같이 가자 들어야 돼.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반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억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그 어떤 펜타곤이나 국방부나 어떤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별로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본인이 그렇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반중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결론 낼 땐 더 쉽거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시진핑 주석 오늘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나 그 만나야 되는데 내가 중국 가면 시 주석이 좋아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흥미로웠던 부분이 우리 대통령이 CSIS로 가셨어요. 미국 유명한 싱크탱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중 정책에 대해서 이제 햄리 소장이 거기는 뭐 완전히 미국 그 안보 정책의 이제 핵심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안미 경중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안미 경중했던 것이 어느 부분 사실이지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랑 뭐 공급망 이런 데서 단절이나 그런 거를 약간 적대적인 결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의 그 정책에 어떤 엇나가는 쪽으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처를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표현. 이 얘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답까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만 뭐 상대할 수는 없고 곧 또 중국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 이제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의장 초대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 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을 가는 우리 특사단이 갔는데 중국 측에서 일정을 조절해가면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 특사단을 맞이하는 그 사실은 이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신경 쓰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뉴스가 거기만 해도 많은데 특검도 봐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 방송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 봐. 중국이 이거는 진짜 더다봐야 되는데 우리 특사단 갔잖아요. 본래 대통령 특사가 가면 대통령 시진핑이 만나서 왔거든요. 면담이 대옹계 그간의 관례였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이 봤어요? 왕이 부장은 뭐 굉장히 유명한 또 우리라면 외교부 장관이죠. 근데 그분의 권력 서열은 사실은 한 20몇 명 되는 정치 국원 중에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7명의 상임 그 중앙위원 보다도 더 못지않게 센 권력자예요.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 서열로 만난 거는 3위를 만났거든요. 3위. 뭐 그분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뭐 정협 대표인데 뭐 이게 뭐 1, 2, 3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7명. 그 진짜 배기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건데 정협은 그 중국의 권력기관 중에 제일 약한 데예요. 정치협상회의라는 데는.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쥐고 흔드는 거는 왕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죠. 이제 그분이 어제 이렇게 사진 찍히는 게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중국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속보가 나왔네요. 법사위에서 9월 첫째 날, 9월 1일 날 오전 10시에 그 서울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그러니까 속옷 입고 이렇게 누웠던 거, 그 CCTV 열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법사위원들이 가서 열람을 한다. 왜냐하면 이 열람은 구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용이라는 설명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길윤영 의원께서는 이제 뉴스다이브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외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마다 저희가 좀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안 나올 수는 없죠. 네. 아 이게 회사 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 외부에서 오신 분들 봐, 신인규 봐, 말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 예,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겨레의 조직원들 더욱더 뉴스다이버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게 내부에서도 다 보고 있겠죠. 좀 높은 사람들도. 권철 실장님, 회사 사장 보지 않겠습니까? 한겨레 내부에서? 예, 뭐 우리는 예. 뭐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아니.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길윤영 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권태호 실장님 그리고 우리 이병철 변호사하고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